예, 안녕하세요. 아이젠 사이언스에서 AI 연구하는 김성규입니다. 저희 아이젠 사이언스는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이고요. 작년에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 과제를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하고자 하는 바는 대규모 약물 표현 학습, 레프렌테이션 러닝과 그다음에 LLM을 이용을 해서 문헌 마이닝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확보하거나 혹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좀 더 이 태스크를 잘 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고민을 해왔고요. 그 성과들을 오늘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를 신약 개발에 적용을 할 때 뭐 항상 리미테이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제의 핵심 가치 연합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데이터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따로 또 해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LLM, 그러니까 문헌 내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마이닝해서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또 태블러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러니까 몰레큘 이미지라든가 혹은 테이블 형태로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까지 저희가 애그리게이션을 하면 또 기존에 나와 있던 모델들과 더 다른,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안을 했고, 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ADMET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정보 그 자체를 로버스트하게 학습할 수 있는 표현, 레프렌테이션 모델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또 부족한 데이터 환경에서도 좀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이 소개드렸습니다만은 LLM 기술과 또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는 회사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부분들을 트라이를 해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2000년도 목표는 대부분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연합학습 FDD 모델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부분, 그 다음에 자체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해보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 이 데이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상황에서의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부분으로 쭉 진행을 했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먼저 문헌 마이닝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명의료 혹은 케미스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펀메드 같은 이 검색 엔진에는 하루에 뭐 수천 편씩 모델이 나오고 있죠. 문헌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뭐 굉장히 많은 몰레큘 이미지들 그리고 태블러 데이터들, 뭐 ADMET,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비정형 형태로 좀 녹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과제 제안 당시에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른쪽처럼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좀 태블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 저희가 그래서 만들어 본 겁니다. PDF라든가, 그러니까 특허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물질 구조 그리고 액티비티 혹은 ADMET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뭐 IUPAC 노테이션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물질의 구조가 이미지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스크린 캡처를 한다든가 뭐 드래그 앤 드롭을 한다든가 혹은 직접 그린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왔는데, 지금 LLM 혹은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어디에 어떤 정보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적절한 툴을 활용해 익스트랙션을 해서 깔끔하게 테이블로 만드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개발을 해서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예 불가능한 케이스들도 있었고 또 가능한 케이스더라도 저희가 훨씬 높은 성능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저런 식으로 태블러하게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그림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어떤 스마일즈 노테이션을 바꿔주기도 하고, 또 오른쪽과 같이 저렇게 테이블의 보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은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페이턴트 혹은 논문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검색을 하고 거기서 어떤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추출을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만들어서 쌓는 것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좀 밸류어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이터로 더 나은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신약 개발 AI를 신약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랩이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좀 있는데요. 그래서 랩인더 룹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AI 랩, 저희 드라이 랩과 웰 랩이 이제 공조를 해서 저희가 뭔가 예측을 하게 되면 그거를 예를 들면 독성, CIP 혹은 허그 같은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 주시게 되고요. 이건 걸리는데 이건 안 걸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모델에 피드백을 해서 저희 모델을 그 프로젝트에 맞게 튠하는 방식으로 계속 접근을 해오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7, 80개 정도 물질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CIP 밸류를 얻었고 뭐 이렇게 오래 해본 바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소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을 이용을 단순히 하는 것보다 거기에 우리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물질의 뭐 CIP 밸류를 조금 학습을 시키니까 그 프로젝트에 한해서만큼은 이제 다른 몰레큘에 대해서 상당히 잘 맞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물질, 모든 몰레큘에 다 대응하는 그런 최고의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는 빨리 사이클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를 다시 모델에 매기고 그걸 반복하는 게 내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데는 더 좋은 어떤 전략인 것 같다, 이런 레슨을 얻었고요. 내년도에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 이제 이세부에서 많이 데이터를 제공을 해 주실 텐데 좀 아마도 좀 실제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데이터들을 넣으시면은 프랙티컬하게 아마 연말에는 더 나은 모델을 얻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레프렌테이션 모델이고요. 앞서 이제 그 남호정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것과 저희도 좀 비슷한 컨셉인데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태스크에 따라서, 이 태스크라는 건 ADMIT인데 태스크에 따라서 물질을 볼 때 이거를 로컬한 부분이 더 중요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할지가 다 다릅니다.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뭐 대표적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모델 같은 걸 쓴다고 한다면은 뭐 스무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로컬한 피처를 반영하는 게 좀 부족하고, 또 반대로 이 로컬한 피처에 특화해서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또 글로벌한 피처를 반영하는 게 부족하고, 이런 이 트레이드오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실제 우리가 주는 모델, 그러니까 주는 몰레큘 그리고 어떤 태스크에 맞게 알아서 판단해서 적합한 어떤 레프렌테이션을 사용을 하도록 믹처 오브 엑스퍼트 형태로 묶어서 저희가 모델을 좀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이거를 아톰 레벨로 분석을 하는 소위 엑스퍼트, 그 다음에 모티프 레벨, 펑셔널 그룹 레벨에서 분석을 하는 그런 엑스퍼트, 그리고 전체적인 레벨로 분석하는 엑스퍼트, 이렇게 세 개의 엑스퍼트를 가지고 소위 믹스 오브 엑스퍼트 모델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당시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을 확인했고, 올해 아이클리어의 워크샵 페이퍼로 퍼블리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결국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영역에 있지 않은 물질 혹은 그 인풋에 대해서는 프리딕션이 로버스트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운 범위가 아니고 완전히 이상하게 생긴 스캐폴드의 물질이 들어오면은 예측이 이제 소위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쩌면 고질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좀 로버스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특히 우리 이 신약 개발, 특히 ADMIT와 같은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더더욱 부족하고, 또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계시는 물질이라는 게 비슷한 구조의 동일한 스캐폴드를 가진 컨제닉한 어떤 시리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관에서 학습한 어떤 모델을 다른 기관에다가 쓰려고 하면은 이게 out of distribution, 트레이닝 셋에서 보지 않은 경우인 상황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트랜스덕션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봤고요. 그 결과 뭐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모델이 알고 있는 배운 정보만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학습했던 다른 모든 물질들 중에서 어떤 물질과 그나마 가장 가까운가 같은 거를 참고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에비던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내가 너의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뭐 CIP가 이 정도 나올 것 같아라고 예측을 할 때 그냥 모델이 값만 딱 뱉는 게 아니라 기존 트레이닝 셋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가 너의 새로운 물질을 예측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에비던스를 같이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모델을 구성을 했고요. 나름대로 그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 환경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확보를 해서 현재는 논문 리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연합학습 플랫폼을 이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까지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CIP에 집중을 해서 해봤고요. 총 8개 기관의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앞에서도 해주셨던 것처럼 기관별로 데이터 이질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볼 수는 없지만은 각 기관이 가지고 계신 물질의 구조도 다른 것 같고 또 그 레인지도 상당히 다른 것 같고 베리언스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페더라이트 러닝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사점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내년에 추가가 되면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라는 부분이 레슨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10개 미만의 데이터를 올려주신 CYP 관점에서 10개 미만 데이터만 올려주신 분 그 기관은 당연히 페더라이트 러닝 한 모델이 좀 더 나았고요. 그 외 케이스에서는 로컬에서 한 게 좀 더 나았습니다. 근데 분포를 봤을 때 많이 분포가 다르고 또 그 베리언스도 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AI 기관에서 핸들링 해야겠습니다만은 내년에 표준화 관련된 작업들을 할 때 좀 같이 이런 부분 논의가 됐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실무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테스트나 테스트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딱 요거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쿼리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혹시 반영이 되면은 내년에 조금 이런 기능이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에비던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AI가 신약 개발에서 무언가를 예측하고 제안을 드릴 때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xplainable AI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설명을 넘어서 설득을 해야 되는 레벨에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해보고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할 때 그러니까 액티비티 클리프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왜 이런 작은 그 구조적 차이가 이렇게나 큰 어떤 액티비티의 차이를 불러오는지 같은 부분들을 마치 사람이 설명을 하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문헌 정보를 바탕으로 그 레셔널을 쭉 생성을 하는 그런 형태의 AI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액티비티 클리프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뭐 사이트 메타로리즘 같은 CYP가 이제 했을 때 왜 이 CYP는 걸리냐, 어디 걸리냐, 왜 여기에 그 걸리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실제로 연구자가 이걸 봤을 때 AI가 스코어가 높으니까 이게 맞아 이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레셔널을 제공을 하는 그런 모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이제 연합학습 모델을 통해서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모델과 이 설명하는 저희 프레임워크를 결합을 해서 좀 더 훨씬 실용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